두 번째는 데이터를 갖고 오면 어딘가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해야 되죠. 근데 데이터를 저장할 때 두 가지 방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하나는 옛날부터 해왔던 정형화된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그걸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를 갖고 와서 저장해야 될 때는 우리가 NoSQL이라는 방법을 써서 우리가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이제 이름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용어들이. 그거는 나중에 하면서 배워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하둡입니다. 하둡이 그 중에 대표적인 걸로 이제 저장 시스템으로 우리가 쓰이고 있으니까 하둡은 나중에 다시 또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활용의 시급성, 특성에 따라서 저장 위치가 결정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밑에 보시면 인메모리 기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오늘 뒤에 보면은 IT 기술 하면서 좀 설명을 할 텐데 우리가 얘기하는 하드디스크 있죠? 하드디스크예요. 그런 하드디스크하고 실제로는 메모리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내에 보면은 임시 저장 장치라고 해서 메모리가 있죠. DDR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메모리 쪽에서 하는 게 훨씬 더 빠르죠. 빨리 작동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는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이 됩니다. 하드디스크는 영구 보존하는 거죠. 근데 메모리는 컴퓨터 전원이 나갔다 들어오면 다 없어져 버려요. 휘발성인 메모리예요. 전원이 들어올 때만 계속 유지가 되고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끄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들은 다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장하다가 갑자기 탁 해서 컴퓨터가 날아가면은 그동안 저장됐던 거 다 날아가죠. 저장 버튼 안 누른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저장 버튼을 누르면 그게 하드디스크로 다 전송이 돼서 기억이 돼요. 저장이 돼요. 그러면 이제 영구 보존이 되는 건데 그렇지 않은 데이터들은 우리가 임시 메모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당연히 계속 관리하고 저장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드디스크에 계속 저장이 돼야 돼요. 그런데 속도가 느려요. 하드디스크하고 하는 속도가 느립니다. 하드디스크에 저장을 하려면. 그런데 그거를 메모리 기술을 이용해서 메모리에다가 데이터를 올려놓고 거기서 분석하고 처리를 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겠죠. 근데 단점은 갑자기 컴퓨터가 전원이 끊어지면 그동안 저장됐던 게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런 보안 장치들은 있겠죠. 그죠? 당연히. 그래서 이런 데들은 이제 자기네들이 메모리로 처리하면서 이제 부분 해가지고 계속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그런 방법을 씁니다. 어쨌든 실제로 우리 눈에는 그 안에 있는 메모리에서 분석하고 처리하고 하는 방법을 쓴다는 거예요. 이것도 나중에 인메모리 기술에 대해서는 조금 구체적으로 다 설명을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는 거고 나중에 뒤에 가면 이런 정보 분석하고 처리하는 거를 이제 제품하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 겁니다. 자, 분석입니다. 분석도 나중에 뒤에서 잘 나오겠지만 이제 대표적인 거는 이제 통계 분석. 그죠? 과거에 정형화된 데이터를 처리하는 통계 분석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마이닝 기법, 그 다음에 텍스트 마이닝, 그 다음에 웹 마이닝,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계학습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배울 거예요. 재밌겠죠? 재미없을 것 같아? 여러분들 그거 배우려고 온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이제 우리 수업에서는 구체적으로 실습까지는 못할 겁니다. 실습은 나중에 이제 올라가면, 여러분들 학년이 올라가면, 2학년, 3학년 올라가면서 구체적으로 실습하는 건 배울 거고요. 이제 1학년 때는, 그런 게 어떻게 작동이 되는구나. 이런 원리라든가, 간단한 이제 예제, 이런 걸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실제로 이제 분석까지 할 시간은 안 되니까, 그런 거는 나중에 설명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통계 분석은 말씀드린 대로 주로 언제 쓰이냐면은 우리 정형화된 데이터 분석할 때 쓰는 것도 있고 나중에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은 드리겠지만
이제 통계 분석은 이제 예측할 때라든가 이럴 때 주로 많이 쓰입니다. 근데 데이터 마인이라는 거는 그 석탄을 얘기하죠. 석탄을. 마인이라는 게 M-I-N-E, 마인. 그 마이닝 한다는 건 뭐냐면 석탄 캐는 걸 마이닝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데이터 마이닝 하는 게 무슨 말이냐? 데이터가 있으면 그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캐내는 거예요. 금을 캐내듯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패턴 추출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추출해내는 과정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 데이터 마이닝도 정형화된 데이터에서 주로 많이 썼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비정형화된 데이터가 나오면서 이제 그게 정형화된 데이터 플러스 비정형화된 데이터에서도 이제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다음 텍스트 마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비정형화된 데이터 때문에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방법론들이죠. 뭐냐면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에 막 떠돌아다니는 데이터, 여러분들 카톡을 통해서 막 주고받는 데이터, 그죠? 그다음 SNS에 막 올리는 데이터들,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막 이제 여러분들 글 쓰듯이 막 올려놨잖아요. 이게 뭐 어떻게 정리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텍스트를 추출해내서 이제 정리를 하는 건데, 좋고 나쁨 이런 감정을 끄집어내서 이제 정리하는 방법도 있고, 이제 그걸 감정 분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어떤 평판, 좋고 나쁨 이런 거를 가지고 조절하는 것도 있고, 그때 한번 제가 예제를 한번 드렸죠. 카톡을 가지고 서로의 선호도 조사하는 것도 있다 그랬죠. 감정 분석, 그죠? 이런 걸 통해서. 혹시 성공하신 분 있어요? 없어? 안 써봤어? 아, 다들 짝이 있구나, 그죠? 자, 그다음에 예측 분석 이런 것도 있고요. 평판 분석도 나오고요. 소셜 네트워크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하나씩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분석 기술에 뭐 실시간 분석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요거는 이제 주로 시간 타임에 따라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실시간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인디비 분석. 인디비 분석은 이제 갖고 와서 분석하는 게 아니고 데이터베이스에서 분석해서 처리하는 방법들이에요. 인메모리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고, 여러분들 이제 하드디스크, 메모리 이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 뒷시간에 그 IT 기술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컴퓨터가 어떻게 작동하고, 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분산을 왜 해야 되느냐. 그죠? 이런 것들을 배워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PP라 그래서 대용량 병렬 처리하는 방법도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나중에 배울 거예요. 아마 MPP는 아마 여러분들 거기에는 안 써 있을 거예요. 그죠? 여기다가 하나 써 놓으세요. 대용량 병렬 처리라고 한글로 이렇게 입력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각화. 이제 분석을 했으면 이제 보고서를 올려야 되거나 아니면 사람들한테 공표하거나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림 같은 거를 이용해서 많이 합니다. 이제 이런 시각화하는 툴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봤던 이런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툴 중에서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R입니다. 우리도 이제 4년 동안 R을 주로 많이 배울 거예요. 왜냐하면 무료예요. 무료로 이렇게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쓸 수가 있고,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게 되어 있는 툴이에요. 그래서 그걸 배울 거고요. 기업에 들어가면은 R 이런 걸 가지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큰 기업들은 분석 툴을 구매를 해요. 당연히 이런 툴들을 분석하기 좋게끔 누군가가 다 개발을 해놨겠죠, 시스템으로. 그죠? 쉴 때가 됐네. 네, 그래서 그런 툴들을 구입해서 이제 쓰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거가 깔려 있는데 들어가면 그런 걸 쓰시면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이런 데 가서 이런 걸 활용해서 쓴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배우는 R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이렇게 배워서 갖고 나가서 실제로 중소기업에서 쓸 수가 있어요. 대기업 말고는 이런 시스템을 구매한 데가 거의 없거든요.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이 기업체에 들어가면 R을 이용해서 많이 하게 될 거예요. R이라든가 파이썬 이런 걸 가지고, 이제 R은 좀 이제 기초적인 거고, 파이썬은 그거보다는 조금 고급. 고급이라는 말에는 좀 배우기 좀 까다롭다는 말이겠죠. R보다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간 시각화라는 게 있어요. 시간 시각화는 뭐냐면 시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시간의 관점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구글 트렌드 같은 게 뭐예요? 시간형이죠. 시간을 분절형으로. 자, 이거는 뭐냐면 시간의 관점에서 쪼갤 때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 분포를 시각하는 데는 이런 방법, 이런 방법이 있다. 또 공간을 쪼갤 때는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나는 시간이야 이게 아니고요. 시간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같은 데이터도 시간의 관점에서 이렇게 쪼갤 때, 공간 관점에서 쪼갤 때 다양하게 방법론적으로 쪼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일 때는 이제 끊어서 할 거냐, 아니면 연속형이냐, 이제 이런 것도 나오는데 시각화도 뒤에 가면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런 게 분절형이고, 요런 게 이제 이제 연속형이고, 요런 것도 좀 보여드릴게요. 나중 되면. 자, 분포 시각화 이제 전체를 그리는 거냐, 또 시간에 따라서 그리는 거냐, 누적이냐, 뭐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관계 시각화, 이제 상관관계 이런 거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나중에 통계 기법을 좀 배워야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그런 걸 배우고 나서 나중에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체르노프 페이스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 있죠? 얼굴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하는 거예요. 보통 맛하거나 여러분들 우리 페이스북에도 있죠? 좋아요하고 얼굴 표정 짓는 것들이 있죠? 그죠? 그게 대표적인 게 이제 이거 체르노프 페이스라는 거죠. 얼굴에 이제 얼굴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좋다 나쁘다를 표시를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를 체르노프 페이스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공간 시각화, 그다음에 이제 인포그래피. 이렇게 해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예쁜 그림으로 막 표시를 많이 해놨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뭐 뒤에 빅데이터 발전 동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배웠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뒤쪽에 보면은 하드웨어 쪽에서 뭐 이런 가격 하락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클라우드 서버 나오는데 그거는 뒤에 가서 다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빅데이터에 대한 얘기가 이런 하드웨어 쪽 얘기하고 네트워크 쪽에서 이제 발전을 해서 됐다. 이렇게 발전하고 있다라는 건데 이거는 IT 처음 하고 둘째 주에 IT 패러다임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설명을 했죠. 그거에 대한 얘기를 좀 정리해 놓은 거니까 그냥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